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돌보던 60대 여성, 그 아기를 보며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본 순간 그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임입니다. 올해 66살이 되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또 혼자 밥을 먹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아들의 그 말을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3년 전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3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 몰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있잖니.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부터 아들은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말도 없이 방에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잠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이라고 해요. 아빠 없이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그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엄마는 괜찮다.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겠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신부인 지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던 아이.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그란 눈매, 작은 귓불,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윤이에요. 이제 막 돌이 지났어요. 지수가 아이를 제게 안겨주었을 때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뭔가 먹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소윤이 예쁘죠? 저 정말 이 아이 키우는 게 행복해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소윤이를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다가 등 뒤에 작은 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위치가 정확히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점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신기하네, 나랑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네. 지수에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요? 우연의 일치네요. 소윤이가 어머님 닮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19살 때의 일입니다. 첫사랑과 만나던 시절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고 두 집안 모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도 문제였고 너무 어린 나이였거든요.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결국 입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단 하루만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수. 지혜로운 물이라는 뜻이야. 어디서든 건강하게 자라렴. 그게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마지막 일이었어요.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혼자 방에서 울곤 했어요.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날은 지수가 외출한 사이 아이 방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어요. 호기심에 한번 보게 되었는데 아이 이름 소윤이, 어머니 이름 윤지수, 생년월일 1998년 3월 15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998년 3월 15일. 그날은 제가 낳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이름까지.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설마 이런 일이. 그날 밤 지수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수야, 혹시 지수라는 이름이 개명 전 이름이니?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된 아이예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입양 서류에 제 생모 이름이 윤정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친엄마신가요?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19살 때 낳고 입양 보낸 딸이 이제 제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윤이는 제 손녀이면서 동시에 외손녀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이복 누나라는 사실을. 지수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지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운명이 장난을 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지수가 엄마의 딸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19살 때 낳고 입양 보낸 딸이 지수야. 그러니까 지수는 너의 이복 누나인 셈이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소윤이는 너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딸이 되는 거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지수는 짐을 싸서 소윤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런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수야,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계속 짐을 쌌어요. 아마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윤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도 혼란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윤이야.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그 아이만은 버려서는 안 돼. 그 아이에게 너는 아빠고 엄마에게는 손녀이자 외손녀야. 결국 아들은 지수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소윤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기로 했습니다. 지수 누나와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윤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지수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 둘 다 이 상황에서 부부로 계속 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오빠, 소윤이만 잘 돌봐주세요. 저는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저는 지수를 완전히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47년 만에 찾은 제 딸인데. 지수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우리가 가족이 된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지수는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윤이는 우리 집에서 아들과 저, 그리고 지수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뭘 그런 소리를 하니? 원래 내 딸인데. 지수가 어머니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몇 달 후의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소윤이는 벌써 3살이 되었어요. 아직 이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해요. 소윤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아이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도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래, 하지만 소윤이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당연하죠. 소윤이는 제 딸이에요. 지수는 요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가 응원한다. 가끔 지수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줘요. 입양 가정에서 어떻게 컸는지, 얼마나 친부모를 그리워했는지. 엄마, 어릴 때부터 계속 꿈꿨어요. 언젠가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도 매일 너를 생각했어. 미안하다, 지수야. 이제 됐어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요즘 우리 가족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평일에는 아들이 소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와요.
지수는 주말에 오면 소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오늘 소윤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소윤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소윤아,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아빠, 소윤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에게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47년 동안 못해준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거든요. 지수야, 이거 입어봐. 엄마가 골라준 거야. 엄마, 제가 이제 성인인데 옷까지 사주시면. 엄마 마음이야.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지수가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린 딸 같아 보여요. 제가 놓친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낳고 입양 보낸 딸이 우연히 제 아들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다니.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텐데.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운명적인 힘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윤이가 저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수와 아들이 만날 일도 없었을 테고 저도 평생 제 딸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소윤이가 자라서 이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소윤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에 천천히 설명해 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윤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너를 사랑해. 저도 모두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저는 66살이 되었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사랑스러운 손녀도 생겼고 아들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47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어른으로 자라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소윤이라는 천사 같은 아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해요.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가 매일 저에게 해주는 인사예요. 47년 동안 듣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매일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기 어려워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현실이에요.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고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웃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해요. 갑자기 며느리가 따로 살게 되었는데 손녀는 계속 우리 집에 있고 그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생활이니까요. 지수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겁이 많았는데 이제는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엄마, 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던 그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엄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지수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47년 동안 제가 못해준 격려와 응원을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평소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말이 많아서. 새로운 며느리가 될 분도 소윤이를 정말 좋아해 주세요.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소윤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소윤이는 정말 예쁜 아이네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녀 소윤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고 딸 지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립하고 있어요.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엄마, 제가 반찬 좀 더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습니다. 얼마 전 소윤이가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 소윤이 할머니 딸이에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은 모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 소윤이 엄마는 할머니 딸이야. 그럼 소윤이도 할머니 손녀이고 외손녀예요? 그래, 우리 소윤이는 할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소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을 때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난주 지수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제가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을 때도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연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딘가에서 이끌리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운명적인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지수의 생일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낳은 날이자 47년 만에 다시 만난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엄마, 올해 생일에는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소윤이랑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매년 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요. 못해준 생일 선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소윤이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하게 축하해줍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존재니까요. 처음에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임 씨, 딸이랑 손녀가 있어서 정말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연을 말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윤이도 동네에서 인기가 많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사랑해주는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지수는 요즘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엄마, 저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응원할게.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어. 47년 동안 못해준 격려를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아들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소윤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혈연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들이 소윤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아빠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하고 놀아요? 소윤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가 우리 가족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딸, 사위, 손녀.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잠깐 망설였지만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사진 속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소윤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는 따로 살아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 거기 가까워서 그래. 그럼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요? 아직 어린 소윤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아들은 좋은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윤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평생 제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테고, 지수는 친부모를 찾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고, 소윤이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66살의 할머니입니다. 47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어른으로 자라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소윤이라는 천사 같은 아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해요.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가 매일 저에게 해주는 인사예요. 47년 동안 듣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매일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기 어려워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현실이에요.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고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웃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해요. 갑자기 며느리가 따로 살게 되었는데 손녀는 계속 우리 집에 있고 그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생활이니까요. 지수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겁이 많았는데 이제는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엄마, 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던 그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엄마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지수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47년 동안 제가 못해준 격려와 응원을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평소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말이 많아서. 새로운 며느리가 될 분도 소윤이를 정말 좋아해 주세요.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소윤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소윤이는 정말 예쁜 아이네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녀 소윤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고 딸 지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립하고 있어요.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엄마, 제가 반찬 좀 더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습니다. 얼마 전 소윤이가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 소윤이 할머니 딸이에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은 모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 소윤이 엄마는 할머니 딸이야. 그럼 소윤이도 할머니 손녀이고 외손녀예요? 그래, 우리 소윤이는 할머니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소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을 때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난주 지수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제가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을 때도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연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딘가에서 이끌리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운명적인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지수의 생일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낳은 날이자 47년 만에 다시 만난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엄마, 올해 생일에는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소윤이랑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매년 지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요. 못해준 생일 선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소윤이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하게 축하해줍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존재니까요. 처음에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임 씨, 딸이랑 손녀가 있어서 정말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연을 말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윤이도 동네에서 인기가 많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모두 사랑해주는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지수는 요즘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엄마, 저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응원할게.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어. 47년 동안 못해준 격려를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아들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소윤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혈연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들이 소윤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아빠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하고 놀아요? 소윤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가 우리 가족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딸, 사위, 손녀.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잠깐 망설였지만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사진 속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소윤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는 따로 살아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 거기 가까워서 그래. 그럼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요? 아직 어린 소윤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아들은 좋은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윤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평생 제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테고, 지수는 친부모를 찾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고, 소윤이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66살의 할머니입니다. 47년 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딸을 다시 만났고 사랑스러운 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고 복잡해요. 드라마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매일 듣는 이 말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이자 엄마입니다. 운명이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제가 처음 소윤이의 등을 쓰다듬었을 때 그 아이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여기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돌아와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윤이가 더 크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될 테고 지수도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며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못해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